자, 7번 점원식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쌤이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점원식이라고 부르거든? 다 전체를 다 부르면 너무 말할 게 많아서. 이렇게 생긴 점원식을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PQR꼴의 점원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 점원식은 P하고 Q하고 R의 값이 빵인 유형의 문제가 있고, 빵이 아닌 유형도 있거든, 시험 문제가. 근데 빵이 아닌 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초과하긴 하지만 모의고사에 출제도 해. 근데 일단 우리는 빵인 걸 먼저 하려고 합니다. 더해서 빵이 아닌 녀석은 시험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편이긴 한데 거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해서 빵인 거 위주로 출제합니다. 자, 이런 점화식을 만났을 때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점화식을 만났을 때 자, 내용 정리부터 일단 해볼게. 쌤이 Q라고 하는 값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Q 값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을 대입하려고 하거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은 따로따로 P하고 R로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의 건 P로 묶어주면 뭐가 돼? 나 이거 대입했는데 지금. 대입한 한 줄 안 쓰려고 하는데. P로 묶어주면 이게 하나 있니? 그 다음 녀석의 건 마이너스 R로 묶어주면은 요게 지금 이해될까? 쌤이 요거 대입한 한 줄만 안 썼는데 이해되니? 이해된 거 맞아? 그건 이해 안 했잖아. 네. 그러면 이항해주면은 PAM 플러스 2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의 값은 R 곱하기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고 쓸 수 있겠네? 이걸 양변을 P로 나눠주려고. 그럼 P로 나눠주게 되면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은 P분의 R AM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쓸 수 있겠네?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점화식을 만나면 이거 한 줄 쓰기만 하면 돼.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를 쓰고 요 식의 형태만 쓸 줄 알면은 이게 이 문제 절반을 한 거야, 지금. 지금 왜 이렇게 쓰는지는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에 이렇게 생긴 수열에 n을 대입한 거. 이 수열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 n을 대입한 거한테 p분의 r을 곱해야지 n 플러스 1번째 게 나오는 모양이지?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공비는 누군데? 근데 n번째 거한테 p분의 r 곱해서 다 함께 나왔으니까 p분의 r을 계속 곱해서 다 함께 나오니까 공비는 p분의 r. 이 수열의 초항은 누굴까? 모든 수열의 초항은 n값한테 1만 대입한 초항이 누굴까? a2-a1이겠네. 그러면 내가 이 수열을 구할 수 있겠네. 이 식을 보고서 이 수열의 정체가 초항은 a2-a1 공비는 p분의 r인 등비수열로서 일반항 세울 수 있겠다.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러면 결국은 요게 4번 점화식이네. 이게 4번 점화식인 거 아니야? an 플러스 1은 an을 이항해주면 n이란 문자의 식이 더해진 4번 점화식 아니야? 요게 n이란 문자가 들어있는 식 fn인 거네, 이게.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4번 점화식 이용해서 한 번만 더 상수하면 돼, 이제. 4번 점화식 이용해서 an을 구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1까지 요 밑줄치기 fn? 난 지금 fk라고 써야 되고 그래서 fk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등비 수열의 첫 번장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항의 개수 n-1개, 초항 a2-a1, 공비는 p분의 r. 1-공비 p분의 r분의 초항 a2-a1, 1-공비 p분의 r의 전체 항의 개수는 n-1개. 이렇게까지 산수만 하면 됩니다. 문자로만 셈이 좀 표현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숫자로 풀면은 할만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식을 일단 외워야 돼. P 플러스 Q 플러스 R 꼴의 점원식이 나오면 P분의 R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 그리고 이 녀석은 등비수열. 나머지 건 산수입니다. 지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7번 점화식을 연습하겠습니다. 7번 점화식이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점화식인데 PQR을 더해서 빵인지 검토해볼까? PQR 더한 거 빵 맞니? 네. P의 값이 3, Q의 값이 마이너스 5, R의 값이 2. 세 개 더한 녀석은 빵. 이게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점화식입니다. 그럼 쓸 때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빼기 AN. 앞에는 뭘 써야 된다고? 네, P분의 R,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 이것만 쓰면 이 문제 반은 한 거야, 반.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을 구하고 싶어? 이건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 초항이 누구라고? A2-A1이 초항이라고? 초항은 1만 대입한 게 초항이라고? 어지간하면 초항이 누구냐 물어보면 1 대입해 줄래, 이제는? 근데 A2-A1 값이 누군지 알 수 있게끔 줬네. A2-A1은? 마이너스 1. A2-A1은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녀석의 초항은 마이너스 1. 공비는 누군데? 그럼 결국 이 녀석은 AN 플러스 1의 값이 AN 더하기 초항은 마이너스 1, 공비의 값은 3분의 2가 되는 등비수열이라고? 이러면 이제 4번 점화식. 4번 점화식이기 때문에 AN 값을 알고 싶다면 A1, A1 값은 2 더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언제까지? 이 녀석의 정체는 FN, N이라는 주시 더해진 FN. 저걸 K라고 바꾸기만 하면 되죠? 초항 마이너스 1, 공비 3분의 2가 되는 등비수열의 합. 1부터 n-1까지 대입했으니까 항의 개수 n-1개. 이제 등비수열 한 번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1 공비 3분의 2. 초항값은 마이너스 1. 1 공비 3분의 2에 항의 개수 n-1개. 분모의 값은 3분의 1. 번분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1한테 마이너스 3 곱했고요. 뒤에 거한테 마이너스 3을 곱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 답은 약간의 산수만 더해서 이렇게 쓴 게 답이네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점화식을 만났을 때 이 녀석의 값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써야지만 다음에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외우는 겁니다.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린이는 지금 기다리다가 조금 나가버려서 영상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P의 값은 1, Q의 값은 마이너스 4, R의 값은 3입니다. 3개 더하면 빵 맞아요? 네, 3개 더하면 빵입니다. P의 값은 1입니다. 그럼 쓸 때 한 줄만 쓰면 됩니다. 이게 절반입니다. 앞에다 뭐라고 쓰자고요? 3. 네, 1분의 3이어서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니까 3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무슨 수열이라고요? 이거의 초항은 누구라고요? 네, A2-A1. 그 초항은
공비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an 플러스 1의 값은 an 더하기 3의 n승이네. 이게 fn이구만. 4번 점화식. 4번 점화식이니까 an 값을 알고 싶다면 첫 번째 항이 1,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fn 값이 3의 n승이니까 3의 k승. 이제 합의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비 3, 초항 3, 항의 개수는 n-1개, 부모는 2, 3을 분배했더니 3의 n승하고 마이너스 3? 1은 2분의 2. 그래서 답은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 익숙해지면 산수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PQR 합의값은 빵이 맞니? PQR 합의값은 빵인데 오른쪽이 빵이 아닙니다. 점화식은 지금 오른쪽이 빵인 거였는데 PQR은 오른쪽이 지금 빵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오른쪽이 빵이 아닙니다. 즉 다른 문제입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터득했다면 약간 변형된 것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문제.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은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내가 지금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하나를 따로 썼네. 그럼 마이너스 2an 플러스 1 있을 건데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러면은 a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구만. 이러면 6번 점화식인데? 요게 n번째 거. n 플러스 1번째 거. 아이고 이거 하나 잘못 썼다. n번째 걸 2배 해가지고 1을 더한 게 n 플러스 1번째 거네. 이런 꼴이라고 지금.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라고. p의 값은 2, q의 값은 1.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은 뭐 두고 하라고. 알파의 값이 누군데? 알파의 값 마이너스 1이네. 밑줄 친 녀석의 값은 요것 자체가 n 플러스 1번째 거. n 플러스 1번째 거에서도 알파를 뺐습니다. 요거의 n번째 n번째도 알파를 뺐습니다.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an 빼기 알파.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요게 n번째 이게 n 플러스 1번째. 나는 지금 이 수열을 찾고 있습니다. n번째 거한테 2를 곱한 게 n 플러스 1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공비는 2. 이거의 초항은 누구야? a2-a1 플러스 1. a2에서 a1을 빼가지고 2를 더했더니 초항 2, 공비 2. 따라서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n승이래? 요게 fn이네. 다시 4번 점화식이네. 원래 녀석은 0이 아니라 오른쪽 1이 있어가지고 좀 바꿨더니 p 플러스 q꼴 점화식이었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4번 점화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n값을 구하기 위해서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겠다. 첫 번째 1 더하기 시그마 k값 1부터 n-1까지 요것만 k로 바꾸면 돼? 이제 시그마 값 계산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의 값은 1 대비도 마이너스 1, 2 대비도 마이너스 1, n-1 대비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개수가 n-1개. 그 다음 2의 k승의 값은 1 대입도 2, 2 대입도 2 대입하면 2의 제곱, n-1을 대입했을 때 2의 n-1승이네. 등비수합이네. 공비 2, 초항 2, 항의 개수 n-1개, 분모값은 1, 2의 n승 마이너스 2, 앞에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n인가? 뒤에 녀석의 값은 2n승 마이너스 2야? 따라서 2n승 마이너스 n이 답이네요. 이거 어려운 문제.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책에 있어가지고 풀어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수준 높은 문제야. 한 문제 속에 점화식을 3개 집어넣는 문제여서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제 7번 점화식 소개했고 남은 점화식이 3개 있거든? 자, 지금 설명한 건 7번 점화식까지 설명했습니다. 8번 점화식. 8번 점화식은 분수꼴의 점화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수꼴로 표현된 식을 만나면 풀이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를 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조화수열이 되든지 그렇지 않다면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 나옵니다. 딱 둘 중에 한 가지만 나옵니다. 지수꼴의 점화식. 쌤이 지금 얘기하는 지수꼴의 점화식은 이건 an 플러스 1인데 이건 an 제곱이죠. 우리 이걸 지수라고 부르니? 이건 2분의 1승인가? 이런 지수가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an하고 an 플러스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런 녀석의 값들은 우리가 지수꼴의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지수가 보이면 양변에 로그를 달아줄 겁니다. 양변에 로그를 달아주는 거를 로그를 취한다고 얘기하죠. 로그만 취하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10번째 점화식. 조폭의 점화식이 있습니다. 조폭의 점화식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폭의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무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만 이렇게 부릅니다. n파하고 n 플러스 1파가 있습니다. n파하고 n 플러스 1파가 있는데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피바람이 붑니다. 자기의 영역에서만 놀아야 됩니다. 이건 실은 5번 점화식과 똑같습니다. n이라는 문자식이 곱해져 있는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5번 점화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오른쪽은 n파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1파 애들 중에 하나가 넘어가 있습니다. n파하고 n 플러스 1파는 자기 영역에서만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n 플러스 1을 곱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n파는 n파끼리 놀게 되고 n 플러스 1파는 n 플러스 1파끼리 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n파하고 n 플러스 1파가 같이 있습니다. n파하고 n 플러스 1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양변을 3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누게 하게 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n파는 n파끼리 n 플러스 1파는 n 플러스 1파끼리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세면 조폭의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n은 n끼리,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끼리. 그런데 그 녀석을 하기 위해서 얘는 n 플러스 1 양변에 곱했고 이 녀석의 값은 양변을 3의 n 플러스 1로 나누게 한 거잖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너희들이 결정해야 될 너희들의 몫이야. 매번 너희가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n파는 n파끼리, n 플러스 1파는 n 플러스 1파끼리 존재하게끔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 자, 이런 것들을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분수꼴의 점화식을 설명합니다. 지금 점화식은 분수꼴의 점화식입니다. 분수꼴의 점화식은 풀이 원칙이 역수만 취하면 무조건 풀립니다. 그래서 역수 취하려고 합니다.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식이 분수꼴입니다. 좌변의 값의 역수의 값은 an 플러스 1은 1이고요. 우변 값의 역수의 값은 따로따로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따로따로 쓴다면은 an분의 1을 쓸 수 있나? 뒤에 거? 앞에 거 약분의 더니 3분의 2인가? 그러면 지금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근데 이건 등차수열이네. 계속해서 앞에 거한테 3분의 1을 곱해야지 다음 게 나오는 거네. 그래서 공차의 값이 3분의 1이라는 얘기구만. 이 수열은 초항이 누구지? a1분의 1이 초항이야? 그래서 초항이 누구라고요? 3분의 1이 초항이라고? 그럼 나는 지금 an분의 1이라는 수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차의 값은 3분의 2, 초항의 값은 3분의 1. 그래서 통분해서 역수만 취하면 될 것 같은데? 3분의 2n-1이니까 an이라는 녀석의 값은 2n-1분의 3이네. 분수꼴의 점화식 역수 취하기. 역수를 취하면 조화수열이 나오든지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1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랑 n과 n 플러스 1만 다른 거였잖아.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다면 다르지? 이러면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야. 이러면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어서 그때는 7번 점화식으로 풀어야 되겠네. 조화수열이 되든지 그렇지 않다면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만 나옵니다. 자, 밑에 거에서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 나오는 거 하나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나? 요게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인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분수꼴 점화식이 아니죠. 지금은 조폭의 점화식인 것 같다. n파하고 n 플러스 1파가 이웃해 있어가지고 같이 있어가지고 여기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평화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쌤은 양변을 an과 an 플러스를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좌변값은 3. 이걸로 나누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값이 an 플러스 1분의 1, 뒤에 있는 값은 an분의 2인가?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이 양만 해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네. a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이 an분의 2. 아니야, 너 가라고. 가. an분의 2 플러스 3이니? 이러면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네.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니까 뭐부터 구해야 되냐? 알파부터 구해야 되냐? 알파 구했습니다. 알파는 누구라고요? 1-P분의 Q. n 플러스 1번장에서 알파 뺀 거. n번장에서 알파 뺀 거. 앞에는 뭘 써야 돼? P? P의 값이 2네. 이게 n번장. 요거는 n한테 n 플러스 1 대입한 n 플러스 1번장. n번장한테 2를 곱해서 n 플러스 1번장. 그래서 나는 n번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열은 초항이 누구야?
A1분의 1 플러스 3이어서 네, 초항의 값은 4입니다. 공비는 누구지? 근데 공비의 값 2가 공비네? 2를 곱해서 다 함께 나오니까 따라서 AN분의 1이라는 색의 정체가 이게 2n 플러스 1승? 이제 역수만 취하면 되겠다. 일반항은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처음 처리를 조폭의 점화식으로서 이미 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n과 n 플러스 1을 따로 쓰려고 노력했던 거네. 자, 이 책이 지수꼴의 점화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수꼴의 점화식이 없나? 에이, 지수꼴의 점화식이 한 문제도 없네. 센 수학에는 지수꼴의 점화식이 있을 거야. 그때 당신들이 푼 다음에 질문하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수꼴의 점화식이 나오면 양변에 로고를 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가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너희가 알고 있는 증명 방법이 뭐가 있어? 너희가 알고 있는 증명 방법은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나요? 귀류법 알고 있나요? 대우법 알고 있나요? 명제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우를 증명하는 게 쉬웠을 때는 대우를 증명함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법. 귀류법, 너무 당연한 사실을 증명할 때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그 결론이 모순됨을 밝힘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인 걸 보여준 걸 귀류법. 3단논법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따라서 P의 값이면 R이다. 3단논법. 거기에 이제 증명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증명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이런 방법이야. 선생님이 도미노를 여러 개 쌓으려고 해. 도미노를 쌓을 때 여러 개의 도미노가 다 쓰러지도록 쌓으려면 어떻게 쌓아야 되지? 앞에 게 넘어지면서 뒤에 거를 건들 수 있게끔 쌓아야 되니? 앞에 게 넘어지면 무조건 뒤에 게 넘어지도록 쌓아야 되겠네? n번째 게 넘어지면은 n번째 게 넘어지면은 n 플러스 1번째 것도 넘어지도록 쌓아야 되겠지? 간격을.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것부터 건든다고 한다면 세 번째부터 건든다고 한다면 세 번째부터 끝까지 쓰러질 거고 첫 번째를 건든다고 한다면 첫 번째부터 끝까지 쓰러지는 거지. 그럼 모든 도미노가 싹 다 쓰러진다고 얘기하려면 서로 앞에 게 쓰러지면 뒤에 게 쓰러지도록 연결하는 건 물론이고 첫 번째 도미노를 건드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진다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 명제 PN이라고 하는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초의 도미노를 쓰러뜨렸을 때 최초의 도미노가 쓰러져요.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쓰러져요. 이 두 가지 표현만 있으면은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명제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도미노가 똑같아. n번째 게 쓰러지면 n 플러스 1번째 게 쓰러진다는 보장이 있고 첫 번째 도미노를 건드렸다고 한다면 모든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건 납득할 수 있죠. 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K번째 명제가 참이면 K 플러스 1번째 명제가 참이라는 전제가 있고 그리고 최초에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말만 있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명제는 참입니다. 이 증명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는 첫 번째, 방정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대수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정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1부터 선생님이 더해가지고 n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공식이 뭐라고? 2분의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네. 이 공식을 등차수랍으로 계산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볼 생각입니다. 이 식을 기억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첫 번째, n값 1이면 좌변이 뭐가 되지?
근데 좌변값은 점점점이 있을 때에는 n값한테 마지막한테 1을 대입하면 마지막 1이고 점점점으로 표현된 더하기 의미는 1이 나올 때까지만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변값 1입니다. 우변값은 누구니? 네, 1 대입하면 1이죠. 그래서 n값 1이었을 때는 기억에 있는 식은 성립합니다. 두 번째, n이라는 녀석의 값이 k였을 때 1부터 쭉 더해가지고 k까지 더한 녀석의 값은 2분의 k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이 성립한다면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k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을 때 무조건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난 이게 성립하면은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합니다. 내가 n값한테 k 플러스 1만 대입한 식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난 지금 이걸 보여줘야지.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어요.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쓰러져요.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해요. 이 말하고 싶거든?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k번째 식을 가지고 여기 쓴 녀석의 값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 지금. 근데 관찰해보면 여기는 좌변값과 여기는 좌변값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게 하나 더 붙었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주어진 이 식의 양변에 k 플러스를 더해줄 생각이야. 원래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 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서 양변에 k 플러스를 더하면 좌변값은 1 플러스 2 플러스 쭉 다 더해가지고 k 더하기 k 플러스 1이죠. 우변값은 이거 더하기 k 플러스 1이라고요? 근데 k 플러스 1은 2분의 2 곱하기 k 플러스 1인가?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누군데? k 플러스로 묶어주면 앞에선 k가 남고 뒤에서 2가 남아요? 그럼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걸 보여준 건가? 내가 말하는 거 맞나요? 보여주려고 예상했던 거는 미리 써놓지 않습니다. k 플러스 1번째 게 누군지 예상하고서 그 녀석을 점점 만들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면 n이라는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은 성립하나요? 이게 k 플러스를 대입한 좌변, 이게 k 플러스를 대입한 우변. 그러니까 k 플러스일 때도 기억은 성립하죠? 1일 때 성립하고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결론은 따라서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하여 기억은 성립합니다. 이게 증명 끝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책에 있는 내용이 이게 있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3승 세제곱수의 총합의 값은 2분의 n 플러스 1의 3승인가? 아니 제곱인가? 이게 모든 자연수에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확인하자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하니까 최초의 자연수가 1이어서 1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우변값은
그 기억은 지금 1이었을 때 성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n이라는 값이 k일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쭉 다 더해가지고 k의 세제곱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2분의 kk 플러스 1 제곱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서 양변에 무엇을 더하면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줄 수 있을까? k 플러스 1번째 거는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쭉 다 더해가지고 k의 세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세제곱까지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니?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게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k번째 걸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주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미리 결론으로서 미리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값이 나오도록 몰아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좌변값에는 k 3승이고 이건 k 플러스 3승까지가 있으니까 양변에 뭐 하자고요? 양변에 k 플러스 3승의 값을 더하자고요? 그럼 좌변값은 1의 3승부터 k의 3승 플러스 k 플러스 3승까지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3승인가요? 이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정리해서 이 값을 만들어내면은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주게 되겠네. 이제 오른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계산하고 있는데 왼쪽의 녀석의 값은 k 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이지 4분의 k 플러스 1 제곱으로 묶어줄 생각입니다. 앞에서 남는 게 누구죠? 내가 아직 안 쓴 게 누구냐고요? 앞에서 아직 안 쓴 건 k제곱을 아직 안 썼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만 썼으니까 k 플러스 1이 남겠네? 근데 4로 묶었으니까 되신 거 맞아요? 근데 이게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4분의 k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k 플러스 2제곱이네. 따라서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제곱이라고 쓸 수 있나요? 이러면 여기다 k 플러스를 대입한 것도 성립하는 거네. n이라는 녀석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기억은 성립합니다. 두 번이나 했으니까 방정식일 땐 이해됐을 것 같은데? 자, 부모 있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는 지금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써있는 녀석의 값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자연수인 1을 갖다 대입할 생각입니다. 이 식을 매번 이 식을 언급하는 건 귀찮아서 이 식을 기억이라고 지칭한 상태에서 첫 번째 n값한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우변값은 확인한 거 맞아? 두 번째 n이라는 값이 k였을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k를 갖다 대입한 게 2k-1 제곱인데 그 녀석의 값이 3분의 k 곱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1인가?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다 미리 써놓는 게 좋습니다. 답을 쓸 때 절대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내가 지금 쓰는 건 뭘 쓴다고요? 나 지금 뭘 쓰고 있니?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냐고. 네,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어떤 녀석인지 미리 써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k 플러스를 대입했더니 이건가? 이 녀석의 값이 지금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뭐 하자고요? 누구를요? 양변에 2k 플러스를 제곱의 값을 더해줘요? 우변값만 정리 좀 되겠네?
1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쭉 다 더해가지고 2k-1의 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했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3분의 k 곱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1한테도 2k 플러스 1 제곱의 값을 더해준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단지 오른쪽에 있는 것만 정리해가지고 여기는 우변값이 만들어지는지만 검토하면 되겠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게 누구지? 공통된 녀석의 값은 2k 플러스 1만 공통되는 것 같은데? 앞에서는 아직 뭘 안 썼니? 이것만 아직 안 쓴 거니? 뒤에서는 뭘 아직 안 썼어? 이걸 아직 안 썼나요? 이제 산수하겠습니다. 전개했더니 2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2하고 1 3하고 1 3분의 2k 플러스 1 2k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1인가? 된 거 맞아요? 이제 내가 확인할 거는 k 플러스를 k 플러스 왜 없어? 아이씨 잘못했구나. 6k-k니까 플러스 5k인데 그럼 2k 플러스 3하고 k 플러스 1인가요? 된 거 맞아요? 그럼 따라서 3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이거 두 개 전개하면 4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3인가요? 그럼 나 지금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주는데 성공한 건가요 지금? 이거는 어디에도 쓰지 않습니다. 한쪽 구석에다 써놓고 뭘 보여줄지 예상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n이란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은 성립합니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기억은 성립합니다. 똑같은 문제 세 문제나 풀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완벽하게 터득하는데 이제 됐겠죠? 이제 부동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식, 방정식은 되게 쉬운데 부동식부터는 양변에 무슨 짓을 할지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지금 예제 문제는 부동식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하는데 최초의 자연수의 값은 1이 아니다. 4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하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네 번째 도미노부터 모든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하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야. 그럼 네 번째 도미노부터 건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식을 기억이라고 놓고서 이 부동식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가 n값한테 4를 갖다 대입했을 때 좌변값이 누구지? 네, 1, 2, 3, 4 곱했으니까 좌변 24입니다. 우변값은 누구예요? 2의 4승이니까 16인가요? 그럼 기억에 있는 부동호는 성립하는 거니? 인지하려고 하는 건 K번째 걸 성립한다고 가정해놓고서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줄 예정입니다. K를 갖다 대입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 곱해가지고 마지막에 K까지 곱한 녀석의 값이 2의 K승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성립한다라고 가정한 상태입니다. 저게 성립한다고 가정해놓고서 이제 확인할 거는 한쪽 귀퉁이에다가 K 플러스 1번째 게 어떻게 생긴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K 플러스 1번째 게 이렇게 생긴 게 K 플러스 1번째 건가? 근데 좌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1부터 K까지 곱해져 있는데 이건 1부터 K까지 곱해진 게 아니네. K 플러스 1 좌변에 하나 더 곱해져 있네. 그래서 양변에 뭘 해야 될까요? 양변에 K 플러스 1을 네. 그럼 곱했더니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 곱해가지고 K 곱하기 K 플러스 1 오른쪽은 K 플러스 1 곱하기 2의 K승이 됐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생기거든? 분명 이해는 할 수 있어. 그 다음부터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야. A가 B보다 커요?
근데 결론은 이런 결론을 맺고 싶어요. 중간에 어떤 말이 삽입이 되면 이게 진실이 될까요? 3단 문법 어떤 말이 있으면 이게 참이 될까요? 이 말만 추가되면 되겠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큰 건가요? 이 정도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부동식의 수학적 귀납법 문제 풀 때 생각하지 않는 7, 80% 애들 이번 생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절대 생각하지 않아. 뭐라고 해도 절대 생각하지 않아. 시험 문제는 꼴랑 빈칸책으로 몇 개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유치한 걸 생각하지 않아서 풀고의 차이가 생깁니다. 잘 봐. 1부터 k 플러스 1까지 곱해진 녀석의 값은 a라고 생각하자. 1부터 k 플러스 1까지 곱해진 건 a라고 생각하자. 요건 c라고 생각하자. 이걸 b라고 생각하자. 난 무슨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근데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만 하면 돼. 그래서 k 플러스 1 곱하기 2의 k승에서 2의 k 플러스 1승을 뺀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것만 보여주면 돼. 그러면 b 빼기 c의 값이 양수니까 b의 값은 c보다 클 테고 그러면 결론은 a가 c보다 크다고 결론해 줄 수 있겠지? 이걸 자세히 쓸 이유가 없어. 왜? 니네가 이렇게 쓰면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먹어. 그래서 BC의 대소관계만 따져야 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양수인 것만 보여주면 돼. 이런 거 맞아요? 자, 이 녀석의 값은 뺐더니 뭐가 되지? 이건 2의 k승인데 뒤에 있는 건 2 곱하기 2의 k승이냐? 빼면 뭐가 되냐고. k 플러스에서 2를 뺐으니까 k 마이너스 1. 2의 k승이 공통인수인가요? k의 값이 4보다 크다고 했었나? 모든 자연수의 값은 4보다 큰 값만 대입한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값은 양수 맞아? 이것도 양수니? 네. 그래서 이 값은 양수인 걸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자질구레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이제 다 알아먹습니다. 군더더기 빼고 이것만 이용해서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k 플러스 1의 2의 k승의 값은 2의 k 플러스 1승보다 큰 거네? 그럼 얘가 얘보다 큰 거네? 그래서 우린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준 거네?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은 이걸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n이라는 녀석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4보다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기억은 성립합니다. 이해됐을까? 빈칸 채우기를 출제합니다. 어딘가에 빈칸을 뚫어놓고서 빈칸에 들어갈 걸 찾으세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18번) 수학적 귀납법 문제로 왔습니다. 자, 18번 수학적 귀납법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원리는 매우 단순한데 중간에 산수 계산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내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고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되거든. 아주 단순한데 그냥 어렵게 느껴집니다. 너무 작나? 자, 18번 문제가 연성문제는 18번 문제가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문자는 i도 있고 n도 있습니다. 그 값이 1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식을 기억이라고 지칭한 것밖에 없네. 이 식을 기억이라고 지칭했습니다. n값한테 1 대입해가지고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n값한테 1 대입한 거 쓰고 있습니다. n값한테 1 대입했더니 n값은 2개 있고 2개한테만 1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i분의 1을 1부터 3까지 더하는 거 이해되신 거 맞죠? n값한테 1밖에 대입 안 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i한테 1부터 3까지 대입을 더할 거죠. i한테 1 대입한 게 누구야? i한테 2 대입하면은 3 대입하면은 통분했습니다. 12분의 1보다 큰가요? 가에 들어갈 빈칸은 12분의 13인 걸 맞추세요. 졸라 단순하네. 두 번째, n값이 k였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로 가정해서 n 대신에 k를 대입한 이 식이 성립한대. 성립한다로 가정한 상태야 지금. 근데 내가 지금 보여줄 거는 이 k번째식을 가지고 뭘 보여줘야 돼? n 대신에 뭐 대입한 거 보여줘야 돼? 이걸 가지고 좀 이따 뭘 보여줘야 돼?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걸 보여줘야 돼? k 플러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n 대신에 k 플러스를만 꼴랑 대입하고 있습니다. n이라고 하는 건 두 개 n값 대신에 k 플러스 1만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아요? 나는 조금 이따 이걸 지금 보여줄 예정입니다. k번째 걸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다음 줄 출발을 n값이 k 플러스 1일 때 좌변값을 쓰는 것 같은데? 여기 좌변값 쓴 거 아니야 지금? 이 좌변값도 쓰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를 1보다 크다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한 중간에 있는 녀석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렇게겠네? 얘는 지금 1부터 2k 플러스 1까지 대입했니? 얘는 1부터 2k 플러스 3까지 대입한 거야? 더군다나 이건 k 플러스 i고 이건 k 플러스 1 플러스 i네. 여기선 매우 간결하게 써놨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서 간결하게 풀지 못합니다. 손으로 써야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이 게으른 놈들과 부지런한 사람의 차이야 이제. 지금 이 녀석의 정체가 이거의 정체와 이거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대입해 볼 생각입니다. 1대입했습니다. i한테 1을 대입한 값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이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까지 대입하자고? 마지막에 2k 플러스 3까지 대입하자고? 그럼 2k 플러스 3을 대입한 게 누구야? 바로 앞에는 누굴 대입한 게 있는 거야? 바로 앞에는 무엇을 대입한 값이 있는 거야? 왜 모르지? 손가락이 있잖아. 우리는 1, 2, 3, 4 쓸 줄도 알잖아. 마지막에 2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라며. 바로 앞에 건 뭘 대입한 거냐고. 2k를 대입한 걸 거 아니야. 하나 작은 거. 2k를 대입했습니다. 뭐 하나 잘못 썼는데? 그 바로 앞에 건 누가 있는 거야? 바로 앞에 건 2k-1을 대입한? (2k-1을) 대입한 게 있어야 돼? 근데 이 녀석의 값의 정체도 파악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1 대입했습니다. i라는 녀석은 여기 하나가 있고 i한테 1만 대입하고 있습니다.
i한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i한테 누구까지 대입하라고요? i한테 2k 플러스 3을 대입한 게 누군데? i한테 2k 플러스 3만 대입했나? 바로 앞엔 누가 있는데? 네, 2k 플러스 2를 대입할 거죠? 그 바로 앞엔 또 누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엔 또 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네, 지금? 그럼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봐야 되겠네.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야지만 나는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니? 차이가 나는 것들은 요거랑 요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네? 이해된 거 맞니? 그렇다면 요 녀석의 값은 이거 아니야? 등호가 성립하려면 k 플러스를 대입한 녀석과 k를 갖다 대입한 거거든.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가지고 있지 않던 이 값은 더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지 않던 얘는 빼야 되겠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 녀석의 값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써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써봐야 됩니다. 쓰면은 알 수 있습니다. 빈칸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의 값이 12분의 13이어서 역수치했으니까 13분의 12가 될 거고 12를 대입하라고? 12 대입하면 13분의 1인가? 숫자만 직접 대입해보면은 느낄 수 있고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쳤던 수없이 많은 애들 중에 이런 문제를 30번, 50번, 100번 풀어줘도 절대 지손으로 쓰지 않는 습관을 가진 엄청난 애들이 많았었거든? 걔네들은 절대 이번 생에 살 수가 없어. 시그마가 나온 녀석의 수학적 귀납법은 대입해서 나열해봐야지만 느낄 수 있고 풀 수 있어. 백날 쳐다봤자 뭐해. 자기 손으로 절대 안 하면은.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무조건 대입할 겁니다. 수학적 귀납법 문제 22번도 가겠습니다. 교육청 기출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건데 빈칸이 가나 2개밖에 없다? 가하거나 있는 빈칸 2개만 찾으면은 끝나는 모양이야. 근데 뭔가 식이 엄청 복잡해 보여. 식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1을 갖다 대입했을 땐 빈칸이 없네. 1 대입하면 왼쪽도 1, 오른쪽도 1이라고 하니까 이건 확인할 필요 없겠다. 빈칸이 없으니까. 그런데 n한테 k를 대입 안 하고 n한테 m을 대입했다? m을 갖다 대입한 다음에 저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거든? 그런데 m을 대입한 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했는데 m을 대입한 거 안 써놨네. n이라고 하는 게 1개, 2개, 3개, 4군데 n이 있네? 그 모든 n값 대신에 m을 대입할 생각이야. m 대입한 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내가 지금 m 대입한 녀석의 값은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m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 k의 제곱, 오른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승, 2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네? 그리고 나중에 보여줄 거는 m 플러스 1번째 걸 지금 보여줘야 되잖아. m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 값 대신에 싹 다 m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있어 지금. 모든 n 대신에 다 m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n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된 거 맞나요? 내가 지금 할 거는 n번째 걸 가지고 n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얘는 다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써놨네? n 플러스 1번째 거의 좌변부터 쓰기 시작하니 n 플러스 1번째 거의 좌변을 썼고 이건 n번째 거 좌변인가? 그때 가액값을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 써있는 녀석과 이 녀석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 뭐가 추가되나요? 뭐가 추가돼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식이 지금은 똑같네. 아까는 뒤에 있는 식이 달라서 좀 어려웠거든? 지금 이 뒤에 있는 식이 똑같지 완벽하게. 그럼 이건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대입해서 한 개 더 대입한 거고 이건 1부터 n까지만 대입한 거잖아. 그러면 1부터 n까지만 더했으니까 뒤에는 뭘 써야 되는 거야? 가자리에다가. 이거는 1부터 m까지 대입한 거, 이건 1부터 m 플러스 1까지 대입한 거, 이건 1부터 m까지 대입한 거. 누굴 추가해야지 등호가 성립하겠냐고. 선생님 너희한테 뭘 물어봤냐면, 야,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n번장 더하기 n 플러스 1번장까지 더한 게 있어. 이건 첫 번장부터 n 플러스 1번장까지 합이야. 오른쪽에는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쭉 다 더해서 n번장까지 더한 게 있어. 등호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니네가 넷이 다 대답을 안 한다. 난 지금 닭이 아니라 아메바 수준을 가르치는 건가? 엠바 엠브리 넌 또 뭔 창조를 하셨죠? 왼쪽은 m개를 더한 게 있는데 오른쪽은 m개를 더한 게 있어. 오른쪽은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고 물어봤어 지금. 하나?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n 플러스 1번째 게 있어야 되잖아. 나 이거 물어봤다고 지금. 요 정도 수준이면 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가가 누굴까? 엠브리 이거? 쌤 담배 피우고 싶어. 무서운 년들아. 앞에 걸 똑같이 뒤로. 아니 요게 지금 일반항이잖아.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쓰자. 착한 마음을 먹고 쓰자.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내가 써볼게. 왼쪽 값은 1 대입한 게 누구야? 2 대입하면 누구야? 3 대입하면 누구야? 4 대입하면 누구니? 이해됐을까? 이제 n 플러스를 대입할 생각인데 먼저 n부터 대입해볼게. 나 지금 m 대입했는데 이제 n 플러스 1 대입하고 있다?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값이래.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써볼게. 1 대입하고 있다? 2 대입했다? 3 대입했어. 4 대입했어. m까지만 대입하라며. m까지 대입했어. 등호가 성립하려면 누가 있으면 등호가 성립하나요? 요게 더 있으면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시간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대입한 게 있고 이건 똑같은 시간대 1부터 n까지 대입한 게 있으니 없는 녀석은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 하나 없다는 얘기잖아.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서 n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가예요. 가의 값은 이 값이 가의 값이에요. 속 터져 뒤진 줄 알았다 그냥.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근데 나가 누군지 물어보는데? 괜히 지웠네? 살아나.
나가 누구냐? 자, 가는 지금 요게 가라고? 가는 요게 가라고? 나는 뭐가 나래? 아, 이거 산수한 게 나라고? 이게 나의 자리에 들어갈 거네? 된 거 맞아요? 그리고 산수 어떻게 하냐? 합차 공식 이용해서 산수할 수 있어.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근데 문제는 미수수 m 있어가지고 문제네? 뭐로 계산해? 숫자 대입을 하는데. 숫자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 가의 값은 fm이라며. 가한테 5 대입하래? 나 여기다 지금 5 대입하려고. 5 대입했더니 앞에 건 마이너스 1? 7승이니까 5 대입했더니 36? 그럼 분자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36이라고? 곱하기니까 지하는 지금 영혼이 없는 눈빛을 나한테 보내고 있다. 자, 밑에 건 GM한테 2 대입하라는데? 나한테 여기다 2 대입하라는데? 마지막한테 2 대입한 게 누구야?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제곱까지만 더하라는 얘기네? 점점점이니까? 이거 2개 더하라는 얘기네. 누군데? 뭐, 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소리냐? 나 이 무서운 년들, 나 진짜. 아니, 왜요? 아니, 이게, 4 더하기 1. 뭔 소리 하는 거야? 2를 대입하라고 해서 마지막에 2 대입한 게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네. 여기까지만 더하라고 마이너스 2제곱 나올 때까지만. 아, 이거 2개 더하라고.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아, 마이너스 3? 아, 그 네. 마이너스도 같이 포함해서. 자, 그럼 답이 12가 답이겠네요? 담 피고 와야 되겠어.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배웠던 거를 다 복습해 봅시다. 선생님 담배 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애들이, 수원 애들도 똑같아. 서울 애들도 똑같아. 멍청한 건 너희랑 다 똑같아. 걔네들은 엄청 많이 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하니까 잘하게 되는 거고. 너 뭐 엄청 많이 하면 되잖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 이거 알차게 보내지 않았냐? 자, 첫 번째 값은 9가 됩니다. 로그로 표현된 점화식이 있습니다. 그때 문자 요구한 거는 몇 번장이 81분의 1이 나오는지 K를 갖다 구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야? 요게 n번장, 요건 n 플러스 1번장. 3씩 빼야지 다 함께 나온다는 얘기잖아. 네, 이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죠.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네. 앞에 거에 뒤에 거 넘어갈 때 계속 3씩 뺀다는 얘기구만. 그럼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3. 이거의 초항은 누굴까? 로고 3의 A1? 로고 3의 9? 로고 3의 9가 누군데? 9가 3의 제곱이고 그 제곱이 앞으로 나가서 2가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있는데 공차가 누구라고? 근데 초항이 2가 나와야 돼? 이제 나는 AN이 알고 싶습니다.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됩니다.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십니다. 이게 AN 값이라는 얘기네? 근데 이걸 은주가 이건 이해 못하겠다. 그런데 이 값이 지금 81분의 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 값이 누군가요? 그래야지 81분의 1이 나오겠네요. 12번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값은 2분의 1인데 지금 선생님 밑줄 치고 있는 게 뭐야? 이게 SN인가? SN과 A이 있으면 AS를 해야 돼. 그 AS라고 하는 거는 N값 대신에 N-를 대입해서 빼야 되거든? 내가 지금 N-를 대입하게 되면 이거네? N-를 대입하게 되면 이건가? 내가 위에서 밑에 거 뺄 거야.
n 대입한 거에서 n-를 대입한 거 빼려고 해. 왼쪽은 뭐가 남지? 오른쪽도 빼고 있습니다. 몇 번째부터 성립하죠? SN에서 SN-를 빼게 되면 두 번째부터 성립해요? 여기다는 1을 대입하면 A 빵 나와버리니까 2항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2항 했더니 내가 지금 1을 2항에서 뺐는데 2분의 n 플러스 1에서 1을 뺐으니까 2분의 n-1인가? 2항 했습니다. 됐을까? 그러면은 an이라고 생겨먹은 녀석의 값이 뒤에 있는 항이고 앞에 있는 항이 an-1인데 이 약분하고 n-로 나누게 하려고 하거든? 이해됐나요? 이거는 두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근데 여기다 1대입할 생각이거든? 왼쪽에 1대입하면 누구야? 오른쪽에 1대입하면 누구야? 아이씨, 그럼 A1 값을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네? 아, 대신 A1 값을 따로 준 거구나? A1 값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볼까 싶어요. 내가 여기는 n값 대신에 n 플러스를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하거든? 여기는 모든 n값 대신에? 그럼 뭐가 돼? 왼쪽은 an 플러스 1? 오른쪽은 n분의 n 플러스 1을 an이 되니? 모든 n값 대신에 n 플러스를 대입하면 1을 이항하면 1보다 큰 거구나? 1보다 크면 이거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네? 이제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식을 알았습니다. 첫 번장의 값은 1이고요. 첫 번장은 2분의 1이고요. 근데 문제가 열 몇 번장을 구하라고. 17이 나오는 게 몇 번장이냐고? 그럼 17 나오는 게 몇 번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17이 언제 나오는지 알고 싶은데, 이제 그럼 5번 점화식인가? n이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는 5번 점화식이네? 5번 점화식은 일반항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언제까지 곱하지? 네, n-를 대입한 것까지 곱하려고 합니다. 이게 공식이니까 A1 값은 누구라고? F1 값이 누구야? 이게 FN이지. FN 곱해진 거. FN 값한테 1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마지막에 n-1까지 대입하래? 그럼 2가 지워질 테고 3이 지워질 테고 4가 지워질 테고 나중에 n-3이 지워지겠구나? 그럼 누구라고? 이번엔 이게 17 나오는 게 언제 17 나오냐고? 몇 번장이래?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조폭의 점화식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조폭의 점화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양변을 n 플러스로 나누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양면을 n 플러스 1로 나누게 하면은 n 플러스 1파끼리 모여있고 n파끼리 모여있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대입하든지 간에 1분의 A1하고 2분의 A2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또 2분의 A2하고 3분의 A3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이 말이네.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값 2분의 1이라며. 양변 n을 곱하면 아까 똑같이 나오는군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짝수번장들만 싹 다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항을 더하는 게 아니라 두 번장, 네 번장, 여섯 번장, 짝수번장들만 100개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200번장까지 짝수번장들만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점화식이 엄청 특이하네. 배운 적이 없는 점화식을 만나면
이런 거는 지금 10번 점화식까지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점화식입니다. 처음 보는 점화식은 대입에서 풉니다. 지금 네모의 관계를 맞게끔 이 네모의 관계를 만족하도록 하는 녀석을 써보려고 하는데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써보려고 하는 중이야. 다 써보려고 하는 중이야. 네모를 만족하는 숫자를 찾아서 쓰려고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점화식을 만나면 등차수열 점화식, 등비수열 점화식, 조화수열 점화식, FN이 더해진 거, FN 곱해진 거, P 플러스 Q꼴, P 플러스 Q 플러스 R꼴, 분수꼴의 점화식, 지수꼴의 점화식, 조폭의 점화식이 아닌 10개 배운 게 아닌 점화식을 만나면 직접 써보는 게 최선입니다. 써보려고 합니다. 1대 2번 거 2라며 2대 2번 거 3이라며 3대 2번 게 누구란 얘기야? n값한테 1을 대입하면 첫 번장 곱하기 세 번장이 두 번장이 나와야 된다며.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이거 나와야 된다며. 누구냐고. 네 번장이 알고 싶어요. 2 대입했더니 2 대입하면 네 번장 곱하기 두 번장이 세 번장하고 똑같아.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세 번장 나와야 돼. 그게 누구라고? 2분의 1? 그럼 두 개 곱하면 2분의 3이네. 그럼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는 누구란 얘기야? 3. 이래 두 개 곱해야지 2분의 1 나오죠? 자, 그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누굴 곱해야 3분의 1 나올까?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해도 대답할 수 있겠네. 그 다음이 누구야? 네. 그 다음은 누구야? 그 다음이 누구야? 느낌이 왔다. 6개 숫자가 반복이네. 수능에 나온 문제는 지금까지 18개를 썼을 때 18개가 반복되는 문제도 있었어. 그래서 20 몇 번째까지 써봐야지 18번 단위로 반복되는 걸 느끼는 문제도 있었거든. 지금 이건 6번 단위로 반복됩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짝수 번장들만 필요하다고 하니? 짝수 번장들이니까 지금 두 번장, 네 번장, 여섯 번장, 여덟 번장, 열 번장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 그럼 총 100개를 동그라미를 100개를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3개씩 33개까지가 99개? 마지막에 100번째 거는 3이 나오겠네. 이거 맞아요? 그러면 3이 나오는 횟수는 34번. 나머지 숫자들이 나오는 건 33번씩 나오나? 이해됐을까? 네. 그랬더니 첫 번째 숫자가 누구야? 102? 이거 두 개 더한 건 누구? 따로 해야 되겠구나. 통분까지 해야 되네. 귀찮게. 2분의 33. 마지막이 22? 난 못해, 이제. 이게 답이래.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생전 처음 보는 점화식은 대입하기. 자, 이제 문제가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센스를 좀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풀지 상상력을 이용해서 창의력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로 접어들었거든. 11번장 더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am 플러스라고 bm 플러스 1값이 더해져 있고 여기는 am 플러스라고 bm 플러스 1값이 빼져 있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대충 연립방식 풀라는 얘기인가? 문자는 지금 4가지 있는 거 아니야? 문자가 4가지? 내가 두 식을 더해보려고. 나하고 다에 있는 두 식을 더하면 뭐가 돼? 그 am 플러스 1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근데 두 식을 빼볼까? 빼면 뭐가 되는데? 맞게 뺐나? 그럼 bn 플러스 값을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첫 번장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11번장까지 가라고? 갈 수 있겠다. 첫 번장의 값은 2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A2를 구하려면은 어쩌라고? 몇이야? 알지? A1도 알고 B1도 알잖아. B2 값 구하려고 누구래? 네. 야, 우리 지금 더하기 빼기 하고 있잖아. 11까지 가야 돼. 좀 속도를 내볼까? 욕 나오지 않게 속도를 잘 내봅시다. 자, A3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2분의 5하고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2분의 15, 2분의 1 더해주면 2분의 16, 8을 2로 나눴더니 자, 2분의 5하고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8, 마이너스 4 2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인가요? 우리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A4의 값을 구했습니다. 4하고 2 마이너스 2 대입하려고 하거든? 그럼 첫 번째 거 2배 한 거 대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2배 한 게 나오는 거 아니야? B4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이거 2배 한 거 나온다는 얘기인가? 그럼 이건 1 나오는 건가? A5 구하려고 5하고 1 대입했더니 16이 분자니까 8? 4하고 마이너스 2배 한 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럼 A6하고 B6은 뭐가 나올까? 몇 개 해보니까 느낌이 오네. 그럼 11번째 걸 구하려면 짝수 번째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홀수 번째 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A7, A9, A11 두 배 해가지고 16, 두 배에서 32, 두 배에서 64, 두 배 했더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 두 개 더 했더니 쉽네. 그지? 생각보다 훨씬 쉬운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an이 아니라 sn 가지고 표기했습니다. 첫 번장 1이라고 하는데? 그럼 첫 번장까지 합은 누구야? 첫 번장이 1인데 첫 번째 한까지만 더하세요로 하면 뭐라고 답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sn 플러스 1이라고 쓴다면 양면 2로 나누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 무슨 꼴의 점화식이지? 6번 점화식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인 것 같다. P의 값 2분의 1, Q의 값이 2가 되는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네.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기 때문에 알파부터 구해야 되겠네? 알파는 1-P분의 Q 알파의 값은 2 쓸 때 n 플러스 1번장에서 알파 뺀 거 P 썼고 n번장에서 알파 뺀 거 그럼 Sn 마이너스는 초항이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냐고.
네, 마이너스 1이 초항이네. 공비는 누구야? 네. 그런데 SN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이항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이게 SN이야. 근데 문제 구한 거는 10번장 구한 다음에 2의 10승 곱하라고? 10번장까지 합해서 9번장까지 합을 빼면 뭐가 나와? 네, 10번장이 나오는 거지? 여기가 대입하면 되겠다. 나 이거 10대입하려고. 10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에 9승 플러스 2. 9대입하려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8승? 이게 A10이야. 2는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A10의 값은 2분의 1의 8승 빼기 2분의 1의 9승인가? 여기다가 2의 10승을 곱한 값을 구하라고? 2의 10승 곱했더니 2의 제곱? 2의 10승 곱했더니 2.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만 풀 줄 알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오늘 수업하면서 느낌이 있어. 아직 건이가 영상 아직 안 봤다는 느낌이 와. 건이 말 1인이 서울 봤어? 앞에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까지 봤어? 보고 아직 문제는 아직 안 풀었다고? 선생님, 제가 말을 안 하실 때는 선생님 나까지 낚였잖아요. 기 때문에. 자, 16번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세 바퀴 돌 때쯤 되면 엄청 쉬워진다. 세 바퀴까지 돌아야 선생님. 시험 보기 전에 참고서 니네 참고서 샀냐? 책? 그거 말씀드려요. 네, 시켰어? 엄마가? 토탈장 빼고서. 토탈정이 지금 아직 판매를 안 하더라고. 조만간 판매할 거거든? 근데 참고서로 보통 6권 정도 풀었을 때 애들이 되게 잘해. 올림포스 아니에요? 올림포스는 엄청 쉬운 책인데? 학교에서 올림포스로 수업해? 네. 네, 올림포스도 풀어드릴게요. 하나 빼고요. 다시 한 번만요. 하나 빼고가 무슨 말이야? 참고서 올림포스. 올림포스까지 풀면 4권 더 풀게 되네. 우리 지금 2권 하고 있잖아. 그럼 고3 때가 되면 또 참고서 한 서너 권 더 하거든? 대수를? 그러면 총 10권 풀게 돼. 10권 풀면은 못하기 힘들어. 쟤야, 10권 정도 풀면 못하기 힘들어? 제가 키가 큰 거라서 뚫을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가 정신차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어저께. 그래요? 자, 모든 항해값이 자연수가 되는 수열이 있습니다. 모든 첫 번장도 자연수, 두 번장도 자연수, 싹 다 자연수입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이 점화식은 처음에 수열 배울 때 선생님이 한번 언급해 준 적이 있는데 7번장의 값이 120입니다. 8번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장의 값이 누군지 몰라요. 두 번장도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여덟 번장을 구하라고 합니다. 7번장의 정체가 120이라고 얘기하는데 뭔 말이지? 이거의 이름은 피보나치 수열의 이게 점화식입니다. 이 녀석은 피보나치 수열이고요.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거 2개를 더한 게 다음 게 나옵니다. 지금 첫 번장이 자연수인데 그 자연수 누군지 모릅니다. 두 번장도 자연수인데 누군지 모릅니다. 세 번장은 방금 전에 2개를 더해서 세 번장을 결정합니다. 그럼 네 번장이 누구란 얘기야? 앞에 2개만 더 할 겁니다. 다섯 번장의 값은 2개 더했더니 2a 플러스 3b인가? 여섯 번장의 값은 더했더니 3a 플러스 5b인가? 일곱 번장은 2개 더했더니 이 값이 120이라며. 여덟 번장은 2개 더했더니 된 거 맞나요?
점점 커져야 됩니다. A, B는 자연수입니다. 점점 커져야 됩니다. 요게 120 나오는 자연수 A, B를 맞추면 되겠다. 8부터 가정해야 되나? 어차피 5A는 5의 배수잖아. 그럼 8B도 5의 배수가 돼야지 120 나오는 거지. 그럼 B한테 대입하는 거 5의 배수만 대입하면 되겠네? B의 값이 만약에 5라면 A의 값은 5 대입하면 40, 이항하면 80. 모순이네? B가 더 커야 되는데 B의 값이 10이라면 80? 이항하면 40? 40이면 A의 값은 이건 되네. B의 값이 15라면 A가 빵? 자연수가 아니네. 그럼 되는 건 이거밖에 없네. 8하고 10만 대입해. 그러네. 194냐? 낚였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방금 했던 수열의 이름은 피보나치 수열. 말이 좀 어려운데 몇 번 마주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서 시험을 봤을 때는 이런 시험 나한테 뭐하라고 어쩌라고 뭔 말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의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그림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선은 평행하지 않죠? 분할된 평면은 몇 개 있어?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칼질하면 종이는 몇 조각 나? 네 조각? 평면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네 개로 쪼개질 것 같은데? 선이 두 개 있으면 네 조각 납니다. 선 하나를 빼먹었네? 선이 하나 있으면 몇 조각 나는 거야? 자, 여기 따옴표 친 녀석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존에 두 개의 선이란 말이야. 새로운 선 하나 더 그릴 거야. 이제 세 개의 선을 그릴 거거든? 세 선을 그릴 건데 세 번째 그리는 선은 기존의 두 개의 선하고 평행하면 안 돼. 그리고 이 교점도 지나면 안 돼. 그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리려는 선은 기존의 선들하고 서로 평행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돼. 근데 지금 그리는 세 번째 선이 이 점을 지나버리면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새롭게 그리는 선은 기존의 두 선과 만나면서 교점을 지나지 않는 선을 그리려고 해. 기존의 두 선을 모두 지나는 교점을 지나지 않는 선. 그러면 몇 개로 분할되는 거야? 이번에는 새로운 선을 추가하려고 하거든? 네 번째 선을 추가하려고 해. 그럼 따옴표를 만족하려면 지금 그리는 네 번째 선은 기존의 세 개의 선을 모두 지나고 평행하지 않으면 서로 만나야 되잖아. 기존의 세 선을 지나고 기존의 교점이 세 군데 교점을 지나지 않아야지만 돼.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럼 영역이 몇 군데나 되는 거야? 그러네 11개 있겠다. 이렇게 그려나가면 돼. 그랬더니 지금 수열이 2, 4, 7, 11 이렇게 되는 거니? 근데 그 다음에 선 그리면 개수세기가 까다로울 것 같다. 다섯 번째 선을 그리려면 기존의 네 선을 모두 지나는 선을 그려야 되잖아. 좀 귀찮을 것 같은데 방법이 뭐지? 규칙성이 뭐야? 규칙성이 있네? 다행히 여섯 번째 것만 보라고 했네? 그럼 그 다음은 몇 개란 얘기야? 그 다음 몇 개란 얘기야? 이게 여섯 번째 거네. 이런 거 맞나요? 이거 한번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 문제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이런 문제가 참고서에 있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출제해야지 이렇게 출제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항을 구하려고 봤더니
어? 첫 번장의 값은 2인데 n 플러스 1번장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n번장한테 n 플러스 1을 더한 건가? n값한테 1을 대입하면 첫 번장한테 2 더한 거? 첫 번장한테 2 더한 게 다음 거? n값한테 2 대입하면 두 번장한테 3 더한 게 그 다음 거? n값한테 3 대입하면 세 번장한테 4 더한 게 다음 거. 이해된 거 맞니? 선생님이 이 숫자들의 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쓴 건데 이제 난 n번장을 구할 생각이야. 몇 번 점화식이지?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져 있는 4번 점화식인가? 그러면 건이가 4번 점화식 공식 좀 얘기해 볼래? 오늘 수업 시간에만 해도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 이년아? 지야. 첫 번장 더하기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1까지 fk가 공식이었나? 자, 공식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장은 2,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1까지 fk의 값은 fn이 n 플러스 1이니까 k 플러스 1인가? 2 더하기 앞에 있는 k는 자연수의 총합 n이 아니라 n-1이니까 2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한테 n-1 대입한 거 뒤에 있는 1은 네, 1이 n-1개 있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앞뒤 거 두 개 더했더니 n 플러스 1이라고 통분했습니다. 2분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인가? 여기다 6 대입해볼까? 6 대입했더니 36, 6, 7, 이게 42, 44? 4에서 1로 나왔으니까 22? 맞게 잘 구했네. 우리 어떤 문제 나와도 그럼 다 무조건 풀 수 있겠다. 근데 또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네. 이걸 가지고 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또 점화식으로 못 풀겠네. 자, 이제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실제 수능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 이 문제는 몇 번 본 것 같은데 앞 챕터에서 시그마 수열의 합이라는 파트에서 첫 번째 값은 1입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합니다. 그때 11번장을 구하세요. 뭔 개소리하고 있는 거지? 주목할 점이 뭘까? 뭐에 지금 시선이 가야 될까? 합이라고 하는 걸 구했는데 이게 2차식이네? 2차식은 무슨 수열의 합이 2차식이었지? 그러네. 이거 등차 수열합이라는 얘기네. 그럼 누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지? 누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이라고? 이렇게 생긴 수열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이라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합이 2차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누굴까? 그렇지, 공차는 마이너스이지. 최고차항계의 수가 2분의 공차라서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초항은 누굴까? 네, 1 대입했더니 빵이군요. 네, 초항은 빵입니다. 그러면 an 빼기 an 플러스의 값은 공차는 마이너스 2, 초항은 빵. 맞게 잘 세웠나요? 이제 2항했습니다. 2항 해주면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은 an 플러스 2n 마이너스 2냐? 또 4번 점화식이네. fn이 더해진 거. 건이야, 아까 공식이 뭐라고? 선생님, 선생님 무한 주는 게 절 무한하게 하는 게 좋으신가요? 네. 야, 인형아, 방금 전에 했으면 네, a1 플러스 시그마 k는 n-1까지라고 여기다 대입해서 풀 겁니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 누군데요? 첫 번째 1이라고요? 네, 지금 이거 an의 첫 번째이고 아까는 an 빼기 an 플러스의 첫 번째이고
AN의 첫 번째 값은 1입니다.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FK의 값 2K-2입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짝수의 총합이네? 짝수의 총합은 원래 nn 플러스 1인데 n-1을 대입했다고? nn 플러스 1에 n-1을 대입했습니다. 뒤에는 마이너스 2는 n-1이 있다고요? 전개했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인가? 여기다 11 대입하라는 것 같은데? 11 대입했습니다. 121 마이너스 33 플러스 3이어서 91이라고? 자, 오늘 수업 시간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네.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집가요. 왜 집을 가죠? 열어주십시오.